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06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작년에 나왔던 영화죠. 홍상수 감독님의 네. 최신작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선택했고요. 예. 제가 피치 못하게 작년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봤는데 아마 작년에 봤으면은 분명히 저희의 추천 영화로 끼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보는 바람에 추천 영화로 끼지 못했다는 거. 뭐 제가 했으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선정하기 때문에 영화를 정했는데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랄 만한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다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영어로는 Yourself and Yours. 연출과 각본은 홍상수고요. 음악에는 달파란이라고 하는 강기영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제작사는 전원사이고요. 홍상수의 영화를 계속 만드는 곳이죠. 전원사. 수상 정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64회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에서 은조개상,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은조개상이라고 하는 것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이후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도쿄, 토론토 등등 국제영화제 후보에 올랐고, 그리고 이 영화는 11월에 개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개봉했던 대작 영화라고 하면 로스트 인 더스트와 신비한 동물 사전 정도 있어서요. 17,000명 정도 받고 좌석 점유율이 평균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네. 개봉관 자체도 굉장히 적었는데 점유율 자체가 10% 미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그리고 17,000명밖에 동원을 못한 것은 그때 당시 시국이 아무래도 박근혜에게 쏠려있던 상황이라 그런 점도 있었지만 김민희와의 불륜 사건 때문에 감독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작품성에 대한 평가도 절하됐다는, 다른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항상 뭐가 반복되고 카메라는 정지돼 있는데 생각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머리 아픈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작품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누군가 홍상수 영화 재밌어? 홍상수 작품은 어떤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옛날에는 강원도의 힘이 추천 작품이었다면 지금은 이번 작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연출가 각본의 홍상수 감독님. 저는 이번에 오수정과 북촌방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봤습니다. 오수정이라고 하는 작품은 거의 초기 때의 영화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홍상수 감독 특유의 간단한 그 영화 만드는 기법이잖아. 그런 것들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이라 고전적인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던 지점이 있고, 영화 내용 자체가 남자 주인공의 시선에서 영화가 한번 진행되고 여자 주인공의 시선에서 영화가 진행된 다음에 결말을 맺어주는 부분에서 사건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는지에 대한 영화인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나 사건에 대해서 남자가 기억하는 거랑 여자가 기억하는 거랑 그치. 굉장히 다른 거야. 그 지점이 어떻게 재밌더라고.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한테 유리한 바로 기억을 하게 되잖아. 그 지점을 콕콕 집어내는데 그 유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좋고 기쁜 일은 아니야. 비애감을 갖고 슬픈 감정을 갖고 외로운 감정을 가졌을 때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 그러한 것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측면으로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때까지의 작품의 남자들의 특징은 여자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해내지. 그 남자들이 어떤 남자냐면 지성이 있고 사회적인 권력이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여자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를 찾는다든지 허위, 허세, 남자들의 그 찌질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초기 단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한 찌질함이 점점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다른 시선으로 옮겨가잖아. 특히 이번 작품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에선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상수 감독의 초반은 이랬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성장했나를 좀 짚어볼 수 있는 지점이라서 재밌었고, 북촌방향이라고 하는 작품도 꽤나 흥미로웠어요. 똑같은 장소에 3번씩 가고 그 와중에 인물들 간에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을 살아가는지. 나는 이 작품을 보면서 조금 어지럽기도 했었는데 중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홍상수 감독이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느낌. 나는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방향, 북촌 방향, 어느 방향을 가기 위한 그 중간 지점에 와 있다. 그리고 나는 방향을 정했으니까 이 길로 갈 거다 라고 다짐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꽤나 흥미로웠어요. 음. 나 지금 이 상태야. 나 저런 일을 겪었고 저런 일 겪었는데 난 지금 이 상태까지 왔어. 그리고 난 앞으로 계속해서 저 길을 갈 거야. 라고 다짐하는 듯한 모습이라서 굉장히 재밌었고 흑백 영화로 된 두 작품을 보게 됐는데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백 영화를 두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공간 자체가 시간을 모르겠고 공간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실감이 사라지면서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곳에 그냥 인물들을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느낌에서의 그 상황의 모습보다는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추상적인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항상 홍상수 감독 영화가 현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판타지적인 모습이 되게 많잖아. 그게 흑백 영화로 가져가니까 되게 신비롭더라고. 그래서 꽤나 감탄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음악 감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파란이라고 하는 예명을 가진 강기영. 전작으로는 나쁜 영화, 거짓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알포인트, 달콤한 인생, 놈놈놈, 미스 홍당무, 황해, 고지전, 도둑들, 암살, 곡성, 가려진 시간, 마스터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감독이 홍상수 영화에 음악 감독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한국 헤비메탈과 일렉트로니카의 1세대 음악인이십니다. 네. 신화위 창립 당시에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1집을 만들던 도중에 음악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서 신화위를 나오게 되고 삐삐밴드를 만듭니다. 참고로 삐삐밴드의 1집은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에 51위를 차지하는 그런 밴드죠. 그 후에 의견 차로 인해서 삐삐롱스타킹이라고 하는 밴드로 바꿔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굉장히 대형 사고를 칩니다. MBC에서 인기가요 베스트 50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이게 생방송이었어요. 근데 바보버스라고 하는 곡을 연주를 하다가 카메라에다가 침을 뱉고 손가락 욕을 한 거야. 그 사건 이후에 영구 출연 금지를 당하게 되죠. 공중파에서 모습을 영영 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달파란이라고 이름을 개명한 다음에 모던록적인 전자음악을 하면서 영화음악을 시작합니다. 영화음악도 처음에 장선우 감독이랑 같이 하게 돼요. 나쁜 영화, 거짓말,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까지 같이 하면서 굵직굵직한 한국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영화도 음악이 쓰여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선 항상 똑같은 음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음악으로 나오죠. 근데 이번 음악도 딱히 다른 건 없는데 신기했어요.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달파란이라고 하는 음악 감독과 작업을 했다는 게 대중적으로 이제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배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역할을 맡은 김주혁 배우. 전작으로는 YMCA 야구단, 싱글즈, 홍반장, 광식이 동생 광태, 아내가 결혼했다, 방자전, 나의 절친 악당들, 좋아해줘, 비밀은 없다 등이 있습니다. 뭐 드라마로도 유명하죠. 드라마는 카이스트, 프라하의 여인, 무신, 구암, 허준 등이 있습니다. 배우 김무생 씨의 아들로서 유명하고 초반에는 싱글즈, 홍반장, 광식이 동생 광태 같은 작품을 통해서 허우대 멀쩡한데 어리바리한 느낌의 캐릭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감도 가고 재밌는 형 같다, 되게 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자전 나오면서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방자전에 이제 약간 배드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때 몸을 굉장히 다부지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 후에 나의 절친 악당들이라는 작품에서 악역으로 나와. 근데 몸이 완전 조각이던데? 깜짝 놀랐어. 전에 뭐 1박 2일에서도 벌칙 받다가 잠깐 복근이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몸이 진짜 좋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좋아해줘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최지우랑 케미를 불러일으키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제가 비밀은 없다라고 하는 작품에서 국회의원 역할을 맡으면서 요즘에는 굉장히 좀 센 이미지로 활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 변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예능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은 이 작품에서 같이 나온 이유영 배우와 열애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나이 차는 17살이라는 거.
나는 홍반장에서 엄정화랑 연기 맞췄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광식이 동생 광태라는 영화인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김적이 되게 어리버리하게 나오는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정감 가고 추천하고 싶어요, 이 작품은. 그럼 다음 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민정 역할을 맡은 이유영 배우. 전작으로는 봄, 간신, 그놈이다, 그리고 이번 작품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미용실에서 미용 보조사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2살에 연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한예종 연기과를 입학하게 됩니다. 네.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고은이랑 박소담이랑 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근현 감독님이 만든 봄이라는 작품에 출연을 해서 밀라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탑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부일영화제 그리고 대종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고 네. 간신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청룡영화제 신인여우상을 타게 됩니다. 저는 이번 작품 보면서 놀랐어요. 뭐지? 어디서 나타난 배우지? 페이스도 되게 신선한데 풍기는 분위기가 되게 미묘한 거야. 되게 독특하더라고. 본인이 맞는데 본인이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연기해야 되는 거잖아. 난 진짜 당신 몰라요. 근데 난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잘해볼까요? 막 이런 묘하게 낚이는 느낌? 풍기는 아우라가 전형적이지 않더라고. 되게 신선해서. 다음 배우는 김중행 역할을 맡은 김의성 배우. 네. 전작은 굉장히 많은데 홍상수 감독과 같이 한 작품만 이야기를 할게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북촌 방향,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 자유의 언덕 등이 있었습니다. 네. 전작으로 제가 추천할 만한 작품은 스물, 아빠 역할로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요즘은 비열한 역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개방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전에 부산행에서 부산행. 너무 그때 배우가 많다 보니까 소개를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 때 교내에서 연극을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뒤풀이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다 보니까 연극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워낙 사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데모도 참여해보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연극을 통해서 발언하는 게 자기 스타일이랑 굉장히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를 다녀왔는데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자기 마음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예고 선배님이신 정진영 배우님과 함께 2인극을 하면서 전국의 공장,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자연스럽게 TV 그리고 영화에도 캐스팅돼서 연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는 아무래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인데 이때 기억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찍고 다른 영화에서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시시해져서 연기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홍상수 감독이 정말 나를 끄집어내는 듯한 연기를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그 작품 이후에 다른 작품을 하니까 내가 가짜를 연기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 그리고 연기에 흥미를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약간 강박관념이 있었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 연기자인데 자기는 어떠한 측면 하나에서 정점을 찍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한 연기를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연기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만두게 됐다고. 그리고 나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무슨 사업이냐면 한국 영화를 수입해서 베트남에서 상영을 하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베트남 정서랑 한국 정서랑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럴 거면은 한국에서 판권을 사서 소재만 가져와서 베트남에서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연기도 했으니까 만드는 것도 잘할 것 같다 라고 해서 100부작 드라마를 찍게 됐는데 60분 정도 방영되는 건데 정말 꽤나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한국인이니까 시스템적인 거에서 문제가 있었나 봐. 그래서 굉장히 흥행하고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부작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됐대. 근데 건희회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대. 너 어디냐 뭐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술 마시고 있대. 그래서 뭐 누구랑 마시냐고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랑 마시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딱 갔는데 홍상수 감독이 나 이번에 겨울에 영화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복귀작으로 북촌 방향을 굉장히 우연하게 나오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홍상수 감독의 특성상 북촌 방향에서
나온 배우의 역할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돌아온 전직 배우. 그러니까 김은성 배우의 실제 상황인 거지. 그리고 유준상이 첫 영화에 기용한 첫 주연이었지. 그치. 뭐, 그게 돼지가 우물에 빠지는 아니야. 작품 그치. 같이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음. 파토를 내는 바람에 내가 1년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분들의 특성이 담아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우성 배우가 인터뷰했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은 배우로서 공백이 굉장히 길잖아. 적어도 10년 이상이라고. 근데 그 점이 굉장히 메리트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막 피아니스트고 축구 선수야. 근데 5년 10년 다른 나라에서 쉬다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배우는 그게 가능하다고. 10년을 쉬면서 오히려 연차가 쌓이고 내공이 쌓이니까 10년 후에 나이 먹은 사람의 연기를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이게 바로 배우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정도로 배우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배우는 박재영 역할을 맡은 권혜효 배우입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네요. 전작으로는 게임의 법칙, 시라노 연애조작단, 사이비, 피 끓는 청춘, 제보자, 세시봉, 소수의견, 가려진 시간 등이 나왔습니다. 아는 사람은 워낙 많은데 작품 자체를 대중적인 거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놀랐던 게 사이비, 연사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이죠. 성우 역할을 했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권혜우 목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성우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생각보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에는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화 외적인 걸로는 사회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세월호나 위안부 관련해서는 1인 시위도 할 정도로 사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다음 배우는 이상원 역할을 맡은 유준상 배우. 전작이 굉장히 많은데 홍상수 감독과 한 작품만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하하, 북촌방향, 다른 나라에서,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 지맛 끝을 등이 나왔습니다. 네. 유준상 배우는 텔미 썸띵에서 영화 데뷔를 했고, 국내에서 크게 인지도를 쌓은 건 넝꿀째 들러온 당신 드라마를 통해서 국민 남편, 국민 사위로 등극하면서 각종 예능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다양한 끼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뮤지컬도 하고, 이미지도 악역도 가능하고, 이런 사위 역할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홍상수 작품에서 바람둥이 역할도 가능하고, 개그 캐릭터도 잘 맞고, 아내도 홍은이라서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 아닌가.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들어보니까. 한때는 사극도 많이 나왔지. 그러네요. 토지라든지 아니면 뭐 박문수라든지 주인공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게 대중적인 드라마도 나오는데 홍상수 감독 역할이 결코 멋있지만은 않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하, 북촌방향, 다른 나라에서, 이때 시절에 홍상수 감독의 역할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나오는 모습과 홍상수 감독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배우라는 거. 네. 재밌는 거는 북촌방향에서 김상중하고 막역한 형 동생으로 나오는데 대학 때 김상중에게 존나 고문을 당했다고 하지. 맞아요. 엄청 두드려 맞았다고 기합받으면서. 네,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2부에서 본격적인 작품에 대한 분석과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